논어 3부 옹야수리 제6편 옹야 제1장 자왈 옹야 가사남면 중국문자 상백자 자왈 가야간 중궁왈 거경이엔간 일임기민 부력가호 거간이엔간 문해대간호 자왈 옹지언년 공자께서 말씀하시길 옹여몽은 남면하게 할 만하다. 중궁이 자상백자에 대해 묻자 공자께서 말씀하시길 괜찮다 간략하다. 중궁이 말하길 마음가짐은 공경하되 행동은 간략히 하여 백성을 대하면 또한 괜찮지 않습니까? 마음가짐도 간략하고 행동도 간략하면 너무 간략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공자께서 말씀하시길 옹의 말이 옳다. 여몽은 공자의 제자로 자가 중궁입니다. 남면은 제후나 임금이 남쪽을 향해 앉는 것을 의미하며 통치자의 자리를 뜻합니다. 공자는 여몽이 군주의 덕을 갖추었다고 평가한 것입니다. 중궁이 자상백자라는 인물의 간략한 처신에 대해 묻자 공자는 처음엔 인정했지만 중궁의 보충 설명을 듣고 그의 견해가 더 정확하다고 인정합니다. 내면의 공경함 없이 겉으로만 간소한 것은 무성의함이 될 수 있다는 가르침입니다. 고대 중국에서는 임금이 북쪽에 자리하고 남쪽을 바라보며 신하들을 대했습니다. 따라서 남면은 단순히 방향이 아니라 통치자의 지위를 상징하는 표현입니다. 이는 여몽의 인품과 능력에 대한 최고의 찬사입니다. 간은 간략함, 간소함을 의미합니다. 거경은 마음속의 공경함을 간직하는 것이고 행간은 행동을 간소하게 하는 것입니다. 형식보다 내용, 번잡함보다 진정성을 중시하는 유교의 핵심 가치가 드러납니다. 제2장 애공문 제자숙 위호학 공자대왈 유한회자호학 불천노 불이과 불행단명사의 금야증망 미문호학자야. 애공이 묻기를 제자 중 누가 학문을 좋아합니까? 공자께서 대답하시길 아내라는 자가 학문을 좋아했습니다. 노여움을 옮기지 않았고 같은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았습니다. 불행히도 단명하여 죽었습니다. 지금은 없으니 학문을 좋아하는 자를 듣지 못했습니다. 노나라 애공의 질문에 공자는 이미 세상을 떠난 가장 사랑했던 제자 아내를 언급합니다. 아내의 학문 자세는 감정을 절제하고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공자의 깊은 애도가 느껴지는 대목입니다. 불천노는 다른 사람에게 화를 옮기지 않는다는 뜻으로 감정의 주인이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불의과는 한 번 저지른 잘못을 두 번 다시 반복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아내는 공자가 가장 아꼈던 제자로 29세의 젊은 나이에 요절했습니다. 제3장 자화사어제 염자위기 모청속 자왈 여지부 청익왈 여지우 염자여 지속 오병자왈 적지적제야 승비마 의경구 오문지야 군자주고 불제부 원사위지제 여지속 904자왈 무 이여일일이 향당호 자화가 제나라의 사신으로 가자 염자가 그의 어머니를 위해 곡식을 청하였다. 공자께서 말씀하시길 한 부를 주어라. 더 주기를 청하자 말씀하시길 한 유를 주어라. 염자가 곡식 5병을 주었다. 공자께서 말씀하시길 적자화이 제나라에 갈 때 살찐 말을 타고 가벼운 갑옷을 입었다. 내가 들으니 군자는 급한 사람을 구제하지 부자를 더 부유하게 하지 않는다.
원사가 공자의 가신이 되자 곡식 900을 주었다. 사양하자 공자께서 말씀하시길 하지 마라. 내 이웃과 마을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지 않겠느냐. 공자의 제자 공서적 자와이 제나라에 사신으로 갈 때 염유가 그의 어머니를 위해 곡식을 청했습니다. 공자는 적당량을 주라고 했으나 염유는 훨씬 많이 주었습니다. 공자는 이미 부유한 집안을 더 부유하게 할 필요가 없다며 원칙을 밝힙니다. 원사는 공자의 제자로 청렴한 성품으로 유명했습니다. 가신의 녹봉으로 곡식을 받게 되자 사양했으나 공자는 받아서 어려운 이웃과 나누라고 권합니다. 청렴함도 중요하지만 이웃과의 나눔도 덕목임을 보여줍니다. 부는 약 6두 4승, 유는 약 16두에 해당하며 병은 약 16곡으로 훨씬 많은 양입니다. 공자는 구제의 원칙이 가난하고 급한 사람을 돕는 것이지 이미 넉넉한 사람을 더 풍족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고 가르칩니다. 재는 가신, 집사를 의미합니다. 릴리 향당은 이웃과 마을 공동체를 가리킵니다. 공자는 개인의 청렴도 중요하지만 그것이 공동체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는 구실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가르칩니다. 제사장 자위중궁활 리우지자 성차각 수용무룡 산천기사저 공자께서 중궁을 평하여 말씀하시길 얼룩소의 새끼라도 붉고 뿌리 바르면 비록 쓰지 않으려 해도 산천의 신이 버리겠는가. 중궁여 몸은 천한 출신이었으나 공자는 그의 덕을 높이 샀습니다. 제사에 쓰는 희생은 순수한 붉은색의 바른 뿔을 가진 소여야 하는데 설령 얼룩소의 자식이라도 조건을 갖추면 신이 받아들인다는 비유입니다. 출신보다 자질이 중요함을 강조합니다. 리우는 얼룩소로 제사에 쓸 수 없는 소입니다. 성은 붉은색, 각은 바른 뿔을 의미하며 이는 제사에 쓰이는 소의 조건입니다. 공자는 출신의 한계를 뛰어넘는 개인의 노력과 덕성을 강조했습니다. 제오장 자왈회야 기심 3월 불위인 기어즉 1월 지연이에 공자께서 말씀하시길 회안에는 그 마음이 석 달 동안 인을 어기지 않는다나. 그 나머지는 하루나 한 달에 한 번씩 이를 뿐이다. 아내는 오랜 기간 이내 경지를 유지할 수 있었으나 다른 제자들은 간헐적으로만 그 경지에 이를 수 있었습니다. 인의 실천이 얼마나 어렵고 아내가 얼마나 뛰어난 제자였는지를 보여줍니다. 3월은 석 달이라는 구체적 기간이라기보다 오랜 기간을 의미합니다. 1월 지연은 하루나 한 달에 한 번씩 인의 경지에 도달한다는 뜻으로 지속성의 차이를 강조합니다. 인의 실천은 순간적 행위가 아니라 지속적인 수양이 필요함을 보여줍니다. 제6장 개강자문 중유가 사종 정야여 자왈 유야과 어종 정호하유 왈 사야 가사종 정야여 왈 사야달 어종 정호하유 왈 구야 가사종 정야여 왈 구야의 어종 정호하유 개강자가 물었다. 중유를 정치에 참여시킬 만합니까? 공자께서 말씀하시길 유자로는 과단성이 있으니 정치를 하는데 무슨 어려움이 있겠는가 말하기를 사자공는 정치에 참여시킬 만합니까? 말씀하시길 사자공는 통달했으니 정치를 하는데 무슨 어려움이 있겠는가 말하기를 구염유는 정치에 참여시킬 만합니까? 말씀하시길 구염유는 재능이 많으니 정치를 하는데
무슨 어려움이 있겠는가. 노나라의 실권자 개강자가 새 제자의 정치적 능력을 묻자 공자는 각각의 장점을 들어 모두 가능하다고 답합니다. 자로는 결단력, 자공은 통찰력, 염유는 다재다능함이 장점입니다. 관은 과단성, 결단력을 의미합니다. 다른 사리의 통달함, 이치를 꿰뚫음을 뜻합니다. 예는 여러 재능과 기술을 갖춤을 의미합니다. 공자는 각 제자의 개성과 강점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제7장 계시 3인자권이 비제 민자권을 선의하사언 여유부하자 지고필제문상에 계시가 민자권을 비고울의 죄로 삼으려 하자 민자권이 말하기를 나를 위해 잘 거절해 주시오. 만약 다시 나를 부르는 자가 있다면 나는 반드시 문수가에 있을 것이요. 민자권은 공자의 효자로 유명한 제자입니다. 계시는 노나라를 농단하는 권신이었기에 민자권은 그를 섬기는 것을 거부하고 차라리 나라를 떠나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였습니다. 비는 계시의 영지였습니다. 문상은 문수강가를 뜻하며 노나라를 벗어난 곳을 암시합니다. 민자권의 태도는 불의한 권력에 타협하지 않는 선비의 기계를 보여줍니다. 제8장 배구유질 자문지 자유집기수 왈망지 명의부 사이냐 이유사지랴 사이냐 이유사지랴 배구가 병이 들었다. 공자께서 문병하시어 창문으로 그 손을 잡으시며 말씀하시길 잃는구나 명의로다. 이런 사람이 이런 병에 걸렸구나. 이런 사람이 이런 병에 걸렸구나. 염경 배구은 덕행이 뛰어난 제자였으나 중병에 걸렸습니다. 공자는 창문으로 손을 잡으며 애통해했는데 아마도 전염병이어서 직접 들어가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같은 말을 2번 반복한 것은 깊은 슬픔을 나타냅니다. 유는 창문을 의미합니다. 명은 하늘의 명, 운명을 뜻합니다. 공자의 반복된 탄식은 선한 사람이 고통받는 현실에 대한 안타까움과 인간의 한계 앞에서 느끼는 무력감을 보여줍니다. 제9장 자왈 현재회야 일단사 일표음 제루항 인불감기우 회야불객이락 현재회야 공자께서 말씀하시길 어질도다 회하네요. 한 그릇 밥, 한 표주박 물 누추한 골목에 살면서도 사람들은 그 근심을 견디지 못하나 회는 그 즐거움을 바꾸지 않는다. 어질도다 회여. 아내는 극도로 가난했지만 학문의 즐거움을 잃지 않았습니다. 공자는 어질도다 회여라는 말을 처음과 끝에 반복하며 아내의 정신적 경지를 극찬합니다. 물질적 궁핍 속에서도 정신적 풍요를 누릴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단은 대나무로 만든 밥그릇, 표는 표주박입니다. 루앙은 누추한 골목길로 빈민가를 의미합니다. 락은 단순한 즐거움이 아니라 도를 즐기는 경지를 뜻합니다. 제10장 염구할 비불열자지도 역부족야 자왈 역부족자 중도 입회 금요회 염구가 말하기를 선생님의 도를 좋아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힘이 부족합니다. 공자께서 말씀하시길 힘이 부족한 자는 중도에 포기하는 법이다. 지금 너는 스스로 한계를 긋고 있다. 염구가 자신의 부족함을 핑계로 더 노력하지 않자 공자는 진짜 힘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 포기하고 있다고 질책합니다. 노력하다 쓰러지는 것과 시도조차 하지 않는 것은 다릅니다. 열은 열과 통하여
좋아함을 의미합니다. 중도입회는 길 중간에서 그만둔다는 뜻입니다. 획은 선을 긋는다, 즉 스스로 한계를 정한다는 의미입니다. 공자는 핑계와 진정한 한계를 구분하고 있습니다. 제11장 자위자하왈 여위군자유 무이소인유. 공자께서 자아에게 말씀하시길 너는 군자의 선비가 되어라. 소인의 선비가 되지 말라. 자아는 학문에 뛰어난 제자였으나 자칫 형식에 치우칠 위험이 있었습니다. 공자는 학문의 목적이 자신의 수양과 사회의 이익에 있음을 강조하며 단순히 출세나 이익을 위한 학문을 경계했습니다. 군자유는 도덕과 수양을 위한 참된 학문을 하는 선비를, 소인유는 출세와 이익을 위해 학문을 도구로 삼는 선비를 의미합니다. 학문의 동기와 목적이 중요함을 강조합니다. 제12장 자유위무성제 자왈 여득인언이오 왈 유담대멸명자 행불유경 비공사 미상지어 얹으시랴. 자유가 무성의 제가 되었다. 공자께서 말씀하시길 너는 인재를 얻었느냐. 말하기를 담대멸명이라는 자가 있는데 행동이 지름길을 따르지 않으며 공무가 아니면 일찍이 언자유의 방에 온 적이 없습니다. 자유가 무성의 고을 수령이 되었을 때 공자는 인재를 등용했는지 물었습니다. 자유는 담대멸명이라는 사람을 추천하는데 그는 원칙을 지키고 사사로운 청탁을 하지 않는 정직한 인물이었습니다. 무성은 노나라의 작은 고을입니다. 행불유경은 지름길로 가지 않는다는 뜻으로 정도를 따른다는 비유입니다. 담대멸명은 공과 사를 엄격히 구분하는 청렴한 인물이었습니다. 제13장 자왈 맹지밤 불벌 분이전 장인문 책기마 왈 비감후야 마부지냐. 공자께서 말씀하시길 맹지반은 자랑하지 않았다. 퇴각하여 후미를 지키다가 성문에 들어가려 할 때 말을 채찍질하며 말하기를 감히 뒤처진 것이 아니라 말이 나아가지 않았을 뿐입니다. 맹지반은 전투에서 퇴각할 때 위험한 후위를 맡았습니다. 후위는 적의 추격을 막는 중요하고 용감한 역할인데 그는 이를 자랑하지 않고 오히려 말이 느려서 뒤처졌다고 겸손하게 말했습니다. 벌은 자랑함, 공을 내세움을 의미합니다. 저는 군대의 후위를 뜻합니다. 책은 채찍질하다는 뜻입니다. 진정한 용기는 겸손과 함께한다는 가르침입니다. 제14장 자왈 분류축타진영 이유송 조짐이 나노면허금지세이. 공자께서 말씀하시길 축타의 말재주가 없으면서 송조의 아름다움이 있다면 오늘날 세상에서 면하기 어렵다. 축타는 말재주가 뛰어난 인물이고 송조는 용모가 아름다운 인물입니다. 공자는 당시의 혼란한 세상에서 말재주 없이 외모만 뛰어나면 화를 입기 쉽다고 경고합니다. 실질적 능력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입니다. 축타는 위나라 대부로 언변이 뛰어났습니다. 송조는 송나라의 공자로 미남으로 유명했습니다. 인형은 말재주를 의미합니다. 외모만으로는 난세를 헤쳐나갈 수 없다는 현실적 조언입니다. 제15장 자왈 수능 출불류 하막유사도야. 공자께서 말씀하시길 누가 나갈 때 문을 거치지 않겠는가. 어찌하여 이 도를 따르지 않는가. 집을 나갈 때
반드시 문을 통과하듯이 인생을 살아가는데도 마땅히 따라야 할 도가 있습니다. 일상적인 비유를 통해 도의 필연성과 보편성을 강조한 말씀입니다. 호는 문을 의미합니다. 공자는 일상의 당연한 행위를 비유로 들어 도덕적 원칙을 따르는 것 역시 당연한 일임을 역설합니다. 도는 먼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일상 속에 있습니다. 제16장 자왈 질승문즉야 문승질즉사 문질빈빈 연우군자. 공자께서 말씀하시길 바탕이 꾸밈을 이기면 거칠고 꾸밈이 바탕을 이기면 거칠애가 된다. 꾸밈과 바탕이 조화를 이룬 연우애야 군자이다. 내면의 실질과 외면의 형식은 균형을 이루어야 합니다. 실질만 강조하면 교양이 없고 형식만 강조하면 공허합니다. 내실과 외형의 조화가 군자의 조건입니다. 질은 본질, 바탕, 내용을 의미하고 문은 문체, 꾸밈, 형식을 뜻합니다. 이하는 거칠고 세련되지 못함을 사는 문서, 기록자처럼 형식적임을 의미합니다. 빈빈은 조화롭게 어우러진 모습입니다. 제17장 자왈 인지생야직 망지생야 행이면 공자께서 말씀하시길 사람이 사는 것은 정직함이다. 정직하지 못하고 사는 것은 유행으로 면한 것이다. 인간답게 사는 길은 정직함에 있습니다. 부정직하게 살면서도 화를 면하는 것은 일시적 유행일 뿐 궁극적으로는 그릇된 삶입니다. 정직이야말로 삶의 근본 원칙임을 강조합니다. 직은 고듬, 정직함을 의미합니다. 망은 그물처럼 속이고 거짓됨을 뜻합니다. 행이면은 유행으로 재앙을 면한다는 의미입니다. 정직은 선택이 아니라 인간다운 삶의 필수 조건입니다. 제18장 자왈 지지자 불여호지자 호지자 불여락지자. 공자께서 말씀하시길 아는 자는 좋아하는 자만 못하고 좋아하는 자는 즐기는 자만 못하다. 학문이나 도의 경지를 세 단계로 나눈 말씀입니다. 지적으로 아는 것, 그것을 좋아하는 것, 그것 자체를 즐기는 경지는 각각 다른 수준입니다. 궁극적으로는 도를 즐기는 경지에 이르러야 합니다. 지는 지식으로 아는 단계, 호는 그것을 좋아하여 추구하는 단계, 락은 그것과 하나가 되어 즐기는 경지입니다. 아내가 누추한 환경에서도 그 즐거움을 바꾸지 않았다는 것이 바로 일학의 경지입니다. 제19장 자왈 중인 이상 가이여상야 중인이야 불가이여상야. 공자께서 말씀하시길 중간 수준 이상의 사람에게는 높은 것을 말할 수 있고 중간 수준 이하의 사람에게는 높은 것을 말할 수 없다. 교육은 학생의 수준에 맞추어야 합니다. 아직 준비되지 않은 사람에게 너무 높은 이야기를 하면 오히려 혼란만 줄 수 있습니다. 이것은 차별이 아니라 효과적인 교육 방법에 대한 통찰입니다. 중인은 중간 정도의 자질을 가진 보통 사람을 의미합니다. 상은 고차원적인 도리, 깊은 이치를 뜻합니다. 공자는 제자들의 수준과 개성에 맞춰 가르치는 인재시교를 실천했습니다. 제20장 번지문지 자왈 무민지의 경기신이원지 가위지의 문인 왈 인자선난 이후액 가위이네. 번지가 지에 대해 묻자 공자께서 말씀하시길 백성의 의로움에 힘쓰고
귀신을 공경하되 멀리하면 지라 할 수 있다. 인에 대해 묻자 말씀하시길 인한 사람은 어려운 일을 먼저 하고 얻는 것을 뒤로 하니 인이라 할 수 있다. 번지의 두 가지 질문에 공자는 실천적 답을 줍니다. 지혜는 사람의 일을 우선하고 귀신의 일은 공경하되 거리를 두는 것이며 이는 자신의 이익보다 먼저 어려운 일을 감수하는 것입니다. 무민지인은 백성의 마땅한 도리에 힘쓴다는 뜻입니다. 경기신이원지는 귀신을 존중하되 미신에 빠지지 않는 현실적 태도입니다. 선난 이후액은 어려움을 먼저 감수하고 이익은 나중에 생각한다는 의미입니다. 제21장 자왈 지자요수 인자요산 지자동 인자정 지자락 인자수 공자께서 말씀하시길 지혜로운 자는 물을 좋아하고 인한 자는 산을 좋아한다. 지혜로운 자는 움직이고 인한 자는 고요하다. 지혜로운 자는 즐겁고 인한 자는 장수한다. 지혜와 인의 특성을 자연에 비유한 아름다운 문장입니다. 지혜는 물처럼 유연하고 활동적이며 인은 산처럼 안정되고 지속적입니다. 두 덕목에 서로 다른 성격을 대비하여 보여줍니다. 락교는 좋아한다, 즐긴다는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요수요산은 요수요산으로 읽어 좋아함을, 락수는 락수로 읽어 즐거움과 장수를 의미합니다. 지혜는 변화와 적응에, 인은 안정과 지속에 가깝습니다. 제22장 자왈 제일변 지어노 노일변 지어도 공자께서 말씀하시길 제나라가 한번 변하면 노나라에 이를 것이고 노나라가 한번 변하면 도에 이를 것이다. 제나라는 부강하지만 예의가 부족했고 노나라는 예의는 있으나 쇠약했습니다. 공자는 제나라가 노나라의 예의를 배우고 노나라가 예의를 완성하면 이상 사회가 될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일변은 한번 개혁한다, 변화한다는 뜻입니다. 공자의 조국 노나라는 주공의 예법을 보존한 나라였으나 당시에는 쇠퇴하고 있었습니다. 공자는 노나라의 전통을 복원하면 이상 정치가 가능하다고 믿었습니다. 제23장 자왈 고불고 고제고제 공자께서 말씀하시길 고가 고답지 않으니 고인가 고인가 고는 모난 술잔으로 예법에 쓰이는 제기입니다. 당시 고가 본래의 모양을 잃고 변형되었음을 한탄한 말씀입니다. 형식이 변질되면 그 본질도 잃는다는 우려를 담고 있습니다. 고는 고대의 모난 술잔으로 제사와 의례에 사용되었습니다. 이것이 원형을 잃었다는 것은 예의 형식이 무너졌다는 상징적 표현입니다. 같은 말을 두 번 반복한 것은 깊은 탄식을 나타냅니다. 명실상부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입니다. 제24장 제아문활 인자 수고지왈 정유인원 기종지야 자왈 하위기연야 군자가서야 불가하며 가기야 불가망야 제아가 묻기를 인한 사람은 비록 우물에 인한 사람이 있다고 고하면 그를 따라가겠습니까? 공자께서 말씀하시길 어찌 그러하겠는가. 군자는 갈 수는 있으나 빠뜨릴 수는 없고 속일 수는 있으나 미혹시킬 수는 없다. 제아는 인한 사람이라면 누군가 우물에 빠졌다는 말을 듣고 생각 없이 뛰어들겠느냐고 물었습니다. 공자는 인한 사람도 지혜를 겸비함으로 맹목적으로 행동하지 않는다고 답합니다. 인과 지의 균형을 강조한 것입니다.
선은 가다 함은 빠뜨리다는 뜻입니다. 기는 일시적으로 속이는 것이고 망은 완전히 미혹시키는 것입니다. 군자는 동정심으로 갈 수는 있으나 함정에 빠지거나 완전히 속지는 않습니다. 인애는 반드시 지혜가 동반되어야 합니다. 제25장 자왈 군자박하검은 약지일에 역가이 불반이부 공자께서 말씀하시길 군자는 문을 널리 배우고 예로서 이를 단속하면 또한 도에서 어긋나지 않을 수 있다. 학문은 넓게 배우되 행동은 예로서 절제해야 합니다. 지식만 넓고 실천이 없으면 공허하고 실천만 있고 학문이 없으면 편협합니다. 둘의 조화가 도를 벗어나지 않는 길입니다. 박하거문은 문화, 학문을 널리 배우는 것입니다. 약지일에는 예로서 자신을 단속하고 절제하는 것입니다. 반은 어긋나다, 배반하다는 뜻입니다. 이 문장은 안연편 제27장에도 동일하게 나옵니다. 제26장 자견남자 자로불열 부자시지왈 여소부자 천염지 공자께서 남자를 만나시자 자로가 기뻐하지 않았다. 선생님께서 맹세하여 말씀하시길 내가 잘못한 것이 있다면 하늘이 싫어할 것이다. 하늘이 싫어할 것이다. 남자는 위나라 영공의 부인으로 행실이 좋지 않다고 알려진 인물입니다. 공자가 그녀를 만나자 제자 자로가 불만을 표했고 공자는 하늘에 맹세하며 자신의 결백을 주장했습니다. 정치적 목적을 위한 불가피한 만남이었음을 강조한 것입니다. 남자는 위나라 영공의 부인으로 권력이 있었으나 평판이 좋지 않았습니다. 시는 맹세하다는 뜻입니다. 부는 잘못되다, 부정하다는 의미입니다. 염은 싫어하다, 꺼리다는 뜻입니다. 공자가 같은 말을 2번 반복한 것은 강한 확신과 결백을 표현한 것입니다. 제27장 자왈 중용지 위덕야 기지위호 민선구에 공자께서 말씀하시길 중용이 덕이 되는 것이 지극하도다. 백성들이 이를 행하지 못한 지 오래되었다. 중용은 치우치지 않고 과하지도 모자라지도 않는 중도의 덕입니다. 공자는 이것을 최고의 덕으로 보았으나 실제로 실천하는 사람이 드물다고 안타까워했습니다. 중용은 치우치지 않음과 용, 평상, 항구함의 결합으로 상황에 따라 적절하게 처신하는 덕입니다. 선은 적다, 드물다는 뜻입니다. 중용은 단순한 중간이 아니라 상황에 맞는 최선의 선택을 의미합니다. 제28장 자공왈 여유박시어민 이능제중하여 가위인호 자왈 하사어인 피랴성우 요순 기유병저 부인자 기옥리비리빈 기옥다리다린 능근취비 가위인지 방야이 자공이 말하기를 만약 백성에게 널리 베풀고 대중을 구제할 수 있다면 어떻습니까? 인이라 할 수 있습니까? 공자께서 말씀하시길 어찌 인에만 그치겠는가 반드시 성인이라 하겠다. 요순도 오히려 이를 어려워했다. 무릇인한 사람은 자기가 서고자 하면 남을 세워주고 자기가 통달하고자 하면 남을 통달하게 한다. 가까이에서 비유를 취할 수 있으면 인의 방법이라 할 수 있다. 자공이 이상적인 인에 대해 묻자 공자는 그것은 성인의 경지라며 현실적인 인의 실천 방법을 제시합니다. 자신이 원하는 것을 남에게도 베푸는 것, 자신의 경험에서 타인을 이해하는 것이 인의 시작입니다. 박시제중은 널리 베풀어
대중을 구제하는 이상적 정치입니다. 병은 어려워하다, 부족하다는 뜻입니다. 립은 입신, 자립을 의미하고 다른, 통달, 성취를 뜻합니다. 근치비는 자기 가까운 경험에서 비유를 취한다. 즉 자신의 마음으로 남의 마음을 헤아린다는 의미로서 용서하고 이해함의 원리와 통합니다. 제7편 수리 제1장 자왈 수리부작 신이 오고 절비어한 노팽 공자께서 말씀하시길 서술할 뿐 창작하지 않으며 믿고 옛것을 좋아한다. 가만히 우리 노팽에 비유한다. 공자는 자신을 창조자가 아닌 전승자로 규정했습니다. 고대의 성현들이 이룬 문화와 지혜를 보존하고 전달하는 것이 자신의 역할이라고 보았습니다. 이는 겸손의 표현이자 전통에 대한 존중입니다. 술은 서술하고 전하는 것이고 작은 새로 만드는 것입니다. 노팽은 은나라의 현인으로 알려진 인물로 고대의 지혜를 잘 전한 사람입니다. 절은 가만히 조심스럽게 라는 뜻으로 겸손함을 나타냅니다. 제2장 자왈 무기식지 하기불염 회임불권 하유어아제 공자께서 말씀하시길 묵묵히 기억하고 배워도 실증내지 않으며 남을 가르쳐도 게으르지 않으니 이것이 나에게 무엇이 있겠는가. 공자가 제시한 세 가지 학문 태도입니다. 조용히 깊이 새기고 끊임없이 배우며 남을 가르치는 것을 멈추지 않는 것. 그러나 공자는 이것도 자신이 완전히 이루었다고 자부하지 않는 겸손함을 보입니다. 무기식지는 말없이 마음에 새긴다는 뜻으로 깊이 이해하고 체득함을 의미합니다. 염은 실증내다, 권은 게으르다, 지치다는 뜻입니다. 공자의 이 세 가지 태도는 학자의 모범이 되었습니다. 제3장 자왈 덕지불수 학지불강 문의불능사 불선불능계 시오우야 공자께서 말씀하시길 덕을 닦지 않고 학문을 강론하지 않으며 의로움을 듣고도 옮겨가지 못하고 선하지 못한 것을 고치지 못하는 것 이것이 나의 근심이다. 공자가 근심하는 네 가지입니다. 덕을 쌓지 않고 학문을 탐구하지 않으며 올바른 것을 알고도 실천하지 않고 잘못을 고치지 않는 것, 지식과 실천의 일치를 강조한 것입니다. 수는 닦다, 수양하다, 강은 강론하다, 탐구하다는 뜻입니다. 사는 옮기다, 즉 실천으로 옮긴다는 의미입니다. 공자의 근심은 개인적 결핍이 아니라 시대적 풍조에 대한 우려입니다. 제4장 자지연거 신신여야 요요여야 공자께서 편안히 계실 때는 신신하고 요요하였다. 공자의 일상적 모습을 묘사한 장입니다. 평소 편안히 있을 때는 몸가짐이 펴져 있고 얼굴빛이 화기애애했습니다. 엄숙함과 편안함을 적절히 조화시킨 공자의 인간적 면모를 보여줍니다. 연거는 편안히 쉬는 것을 의미합니다. 신신은 몸가짐이 펴져 있고 편안한 모습, 요요는 화기애애하고 온화한 얼굴빛을 나타냅니다. 공자는 상황에 따라 엄숙함과 편안함을 적절히 표현했습니다. 제5장 자왈 심이오세야 구이오 불부몽견주공 공자께서 말씀하시길 심하도다 나의 쇠약함이여 오래되었구나. 내가 다시 꿈의 주공을 보지 못한 것이 공자는 젊었을 때 주공의 예법을 꿈에서 보곤 했는데 나이가 들어 그런 꿈을 꾸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노쇠함이 아니라 이상을 실현하지 못한 좌절과
시대에 대한 비관을 나타냅니다. 주공은 주나라를 세운 성인으로 예약제도를 완성한 인물입니다. 공자는 주공을 자신의 이상으로 삼았습니다. 꿈에서조차 주공을 보지 못한다는 것은 이상 실현에 대한 희망이 희미해졌음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제6장 자왈지어도 거덕 의어인 유어에 공자께서 말씀하시길 도의 뜻을 두고 덕에 근거하며 인에 의지하고 예에서 논인다. 공자가 제시한 학문과 수양의 4단계입니다. 도를 지향하고 덕을 근본으로 삼으며 인을 실천하고 유계의 약사어서술을 즐기는 것, 정신적 가치와 문화적 교양의 조화를 보여줍니다. 지는 뜻을 두다, 거는 근거하다, 의는 의지하다, 유는 논일다는 뜻으로 점차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단계로 나아갑니다. 예는 유계로 예, 악, 사, 서, 수를 가리킵니다. 제7장 자왈 자행속수이상 오미상무해연 공자께서 말씀하시길 스스로 말린 고기 한 묶음 이상을 가져오면 내가 일찍이 가르치지 않은 적이 없었다. 공자는 배우고자 하는 최소한의 성의만 보이면 신분이나 재산에 관계없이 모두 가르쳤습니다. 속수는 매우 적은 예물로 교육의 기회균등을 실천한 것입니다. 속수는 말린 고기 10줄기를 묶은 것으로 스승을 찾아갈 때 드리는 최소한의 예물입니다. 이는 배우고자 하는 마음가짐을 나타내는 상징적 표현입니다. 공자는 차별 없는 교육의 선구자였습니다. 제8장 자왈 불분불계 불비불발 거의루 불이사무반 즉불부야 공자께서 말씀하시길 답답해하지 않으면 깨우쳐주지 않고 말하려 해도 못하면 터주지 않는다. 한 모퉁이를 들어 보였는데 새 모퉁이로 돌아오지 못하면 다시 하지 않는다. 효과적인 교육 방법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학생이 스스로 고민하고 노력할 때 도와주어야 하며 하나를 가르쳤을 때 스스로 응용하지 못하면 아직 때가 아닌 것입니다. 주입식이 아닌 개발식 교육을 강조합니다. 부는 답답하여 알고자 애쓰는 상태, 개는 열어주다, 깨우쳐주다는 뜻입니다. 비는 말하고 싶으나 표현하지 못하는 상태, 발은 터주다, 표현하게 하다는 의미입니다. 우는 모퉁이로 사각형의 한 부분을 가르쳐주면 나머지를 유추해야 함을 뜻합니다. 제9장 자식어유상자지측 미상포야 자어시일곡 즉불가 공자께서 상을 당한 사람의 곁에서 식사하실 때는 일찍이 배부르게 드신 적이 없었다. 공자께서 그날 곡을 하시면 노래하지 않으셨다. 공자의 세심한 예의와 동정심을 보여주는 일화입니다. 상을 당한 사람 옆에서는 배불리 먹는 것이 예의에 어긋난다고 여겨 절제했습니다. 형식적 예법이 아닌 진정한 공감의 태도입니다. 공자는 누군가의 장례에 참여하여 곡을 한 날에는 노래를 부르지 않았습니다. 슬픔과 즐거움을 섞지 않는 것이 예의이며 감정의 진정성을 지키는 것입니다. 이 장은 공자의 인간적 면모를 잘 보여줍니다. 슬픔을 함께하는 것은 말이나 위로가 아니라 함께 절제하고 공감하는 태도에서 시작됩니다. 곡은 장례에서 슬피 우는 것이고 가는 노래를 부르는 것입니다. 공자는 하루 안에서도 감정의 적절한 표현을 구분했습니다. 이는 예의 본질이 형식이 아니라 진정성에 있음을 보여줍니다. 제10장
자위안 연활 용지즉행 사지즉장 유하여 이유시부 자로왈 자행삼군 즉수여 자왈 포코빙하 사이무해자 오부려야 피랴 임사이구 호모이 성자야. 공자께서 안연에게 말씀하시길 등용되면 행하고 버려지면 감춘다. 오직 나와 너만이 이것을 가졌구나. 자로가 말하기를 선생님께서 삼군을 거느리신다면 누구와 함께 하시겠습니까? 공자께서 말씀하시길 맨손으로 호랑이를 치고 맨몸으로 황하를 건너 죽어도 후회하지 않는 자와는 함께하지 않는다. 반드시 이를 앞두고 신중하며 계획을 좋아하여 이루는 자와 함께 할 것이다. 공자는 안연과 자신만이 때를 알고 나아가고 물러남을 안다고 칭찬했습니다. 그러자 용맹한 자로가 군대를 거느린다면 자신과 함께하겠느냐고 묻자 공자는 무모한 용기가 아니라 신중한 지혜가 필요하다고 답합니다. 용은 등용되다, 산은 버려지다, 장은 숨기다는 뜻입니다. 포코는 맨손으로 호랑이를 치는 것, 빙하는 배 없이 강을 건너는 것으로 무모한 용기를 비유합니다. 군은 두려워하며 신중함을 모는 계획을 세움을 의미합니다. 진정한 용기는 신중함과 지혜를 동반해야 합니다. 제11장 자왈 부의가구야 수지편지사 오역위지 여불가구 종호소호 공자께서 말씀하시길 부귀를 구할 수 있다면 비록 채찍을 잡는 하급 관리라도 나도 하겠다. 만약 구할 수 없다면 내가 좋아하는 바를 따르겠다. 공자는 부귀를 부정하지 않았지만 정당한 방법으로 얻을 수 없다면 구하지 않겠다는 원칙을 밝혔습니다. 도덕적 원칙 안에서의 현실적 삶을 인정한 것입니다. 지편지사는 채찍을 드는 하급관리, 시장을 감독하는 말단 직위를 의미합니다. 소호는 학문과 도를 추구하는 것을 뜻합니다. 공자는 이상주의자였지만 현실을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제12장 자지소신 제전질 공자께서 삼가신 것은 재계, 전쟁, 질병이었다. 공자가 특별히 신중하게 대한 세 가지입니다. 재계는 제사를 위한 몸가짐, 전쟁은 백성의 생명이 달린 일, 질병은 생사의 문제입니다. 모두 경솔히 대할 수 없는 중대사입니다. 제는 재계, 즉 제사를 앞두고 몸과 마음을 깨끗이 하는 것입니다. 전은 전쟁으로 많은 생명이 걸린 일이고 질은 질병으로 자신과 타인의 건강에 관한 것입니다. 공자는 이 세 가지를 매우 신중하게 다루었습니다. 제13장 자제제문소 삼월부지육미 왈 불도위락지지어사야 공자께서 제나라에서 소학을 들으시고 석 달 동안 고기 맛을 알지 못하셨다. 말씀하시길 음악을 즐기는 것이 이 지경에 이를 줄은 생각지 못했다. 소학은 순임금의 음악으로 최고의 음악으로 평가받았습니다. 공자는 이 음악에 깊이 감동하여 석 달 동안 음악에만 몰두했습니다. 예술의 감동이 얼마나 깊을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소는 순임금 시대의 아름다운 음악입니다. 3월은 석 달이라는 구체적 기간이라기보다 오랜 기간을 의미합니다. 부지육미는 음악에 심취하여 일상적 즐거움도 느끼지 못했다는 표현입니다. 공자에게 음악은 단순한 오락이 아니라 도덕적 정서적 수양의 방편이었습니다. 제14장 염유할 부자위위군호 자공할 낙 오장문지 이발
백이숙제 하이냐 왈 고지연이냐 왈 원호 왈 구인이득인 우하원 출할 부자불이야. 염유가 말하기를 선생님께서 위나라 군주를 돕겠습니까? 자공이 말하기를 그래 내가 여쭤보겠다. 들어가서 말하기를 백이와 숙제는 어떤 사람입니까? 말씀하시길 옛날의 현인이다. 말하기를 원망했습니까? 말씀하시길 인을 구하여 인을 얻었으니 또 무엇을 원망하겠는가? 나와서 말하기를 선생님께서는 돕지 않으실 것이다. 위나라의 복잡한 정치 상황에서 공자가 어느 편을 들지 염유가 궁금해했습니다. 자공은 백이숙제를 예로 들어 공자의 생각을 간접적으로 물었고 공자의 답변에서 불의한 권력을 돕지 않을 것임을 알아차렸습니다. 위나라에서는 부자 간 왕위 계승 분쟁이 있었습니다. 백이숙제는 왕위를 서로 양보하고 은둔한 형제로 의리를 지킨 인물입니다. 공자가 그들을 원망하지 않았다고 한 것은 의를 위해 세속적 이익을 포기하는 것을 긍정한 것입니다. 자공은 이로써 공자가 불의한 군주를 돕지 않을 것임을 확신했습니다. 제15장 자왈 반소사음수 곡괭이 침지 락역제기 중에 불이이 부착이 어하여 부은 공자께서 말씀하시길 거친 밥을 먹고 물을 마시며 팔을 굽혀 베개 삼아도 즐거움이 또한 그 가운데 있다. 불이하게 부귀하면 나에게는 뜬구름과 같다. 공자의 청빈한 삶의 태도를 보여줍니다. 물질적으로 가난해도 도를 따르는 즐거움이 있으며 부정한 방법으로 얻은 부귀는 의미가 없다는 가르침입니다. 아내의 삶과 같은 정신입니다. 소사는 거친 밥, 곡괭은 팔을 굽혀 베개로 삼는 것으로 극도로 가난한 상태를 나타냅니다. 부우는 뜬구름으로 잠시 스쳐가는 무가치한 것을 비유합니다. 공자에게 진정한 가치는 물질이 아니라 도덕에 있었습니다. 제16장 자왈 가하수년 52학력 가이무 대과이 공자께서 말씀하시길 나에게 몇 년을 더해준다면 쉰의 역을 배워 큰 허물이 없을 수 있겠다. 공자는 나이가 들어서도 주역을 공부하고자 했습니다. 역은 변화의 원리를 담은 책으로 이를 깊이 이해하면 처세에 큰 잘못이 없을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평생 학습하는 자세를 보여줍니다. 역은 주역을 가리킵니다. 50은 50살 또는 50살에라는 의미로 해석이 나뉩니다. 공자는 위편삼절이라 하여 주역을 읽다가 책을 묶은 가죽끈이 3번이나 끊어졌다는 고사가 전해집니다. 제17장 자소아언 시서집례 개아언야 공자께서 아언으로 말씀하신 것은 시, 서, 예를 행하실 때 모두 아언이었다. 공자는 평소에는 노나라 방언을 썼지만 시경, 서경을 가르치거나 예를 행할 때는 표준어아언을 사용했습니다. 정식 학문과 의례에는 정확한 언어를 사용해야 함을 보여줍니다. 아언은 당시의 표준어, 고전적 언어를 의미합니다. 집례는 예를 행하는 것입니다. 공자는 고전을 정확히 전승하기 위해 언어의 정확성을 중시했습니다. 제18장 섭공문 공자어자로 자로부대 자왈 여해 불할 기위 있냐 밟은 망식 나기망우 부진호지장 지우니 섭공이 자로에게 공자에 대해 물었으나 자로가 대답하지 못했다. 공자께서 말씀하시길 너는 어찌 말하지 않았느냐. 그 사람됨이 분발하면 먹는 것도 있고 즐거우면
근심도 잊어 늙음이 장차 이를 줄도 모른다고 말이다. 섭공이 공자가 어떤 사람이냐고 묻자 자로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공자는 자신을 학문에 몰두하여 먹고 늙는 것도 있는 사람이라고 소개합니다. 학문에 대한 공자의 열정을 보여주는 자화상입니다. 섭공은 초나라의 대부입니다. 발부는 분발하여 힘쓴다는 뜻입니다. 운이는 말이다, 그뿐이다 라는 어조사입니다. 공자의 삶은 끊임없는 학문 추구였습니다. 제19장 자왈 아비생이지지자 호고민이구지자야. 공자께서 말씀하시길 나는 나면서부터 아는 자가 아니다. 옛것을 좋아하고 민첩하게 구하는 자이다. 공자는 자신을 타고난 성인이 아니라 부단히 노력하는 학습자로 규정했습니다. 이는 겸손의 표현이자 후학들에게 노력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입니다. 생이지지는 태어나면서부터 아는 것으로 최고 수준의 지혜입니다. 공자는 자신이 그런 경지가 아니라 배우고 노력하여 안 것이라고 겸손하게 말합니다. 미는 민첩하고 부지런함을 의미합니다. 제20장 잡으러 괴력난신. 공자께서는 괴이한 것, 힘센 것, 어지러운 것, 귀신에 대해 말씀하지 않으셨다. 공자는 비정상적이고 신비한 것에 대해 말하지 않았습니다. 인간의 도리와 현실적 문제에 집중했으며 귀신이나 초자연적 현상보다 인간 세상의 윤리를 중시했습니다. 괴는 괴이한 인력은 힘자랑이나 폭력, 라는 반란이나 혼란, 신은 귀신이나 신비한 현상을 의미합니다. 공자의 사상은 철저히 인간 중심적이고 현실적이었습니다. 제21장 자왈 삼인행 필요하사언 택기선자이 종지 기불선자이게지. 공자께서 말씀하시길 세 사람이 가면 반드시 나의 스승이 있다. 그 선한 것을 택하여 따르고 선하지 않은 것은 고친다. 누구에게나 배울 점이 있다는 겸손한 학습 태도입니다. 좋은 점은 본받고 나쁜 점은 경계하면 모든 사람이 스승이 될 수 있습니다. 열린 마음으로 배우는 자세를 강조합니다. 삼인은 세 사람, 즉 자신과 다른 두 사람을 의미합니다. 이 말은 어떤 상황에서도 배울 점을 찾을 수 있다는 적극적 학습 태도를 보여줍니다. 선을 따르고 악을 경계하는 것이 모두 배움입니다. 제22장 자왈 천생덕어여 환퇴기여여하. 공자께서 말씀하시길 하늘이 덕을 내게 주셨는데 환퇴가 나를 어찌하겠는가. 송나라의 환퇴가 공자를 해치려 했을 때 한 말씀입니다. 공자는 자신의 도덕적 사명이 하늘로부터 왔다고 믿었고 그렇기에 인간의 해악으로부터 보호받을 것이라는 확신을 가졌습니다. 환퇴는 송나라의 사마로 공자를 죽이려 했던 인물입니다. 덕은 단순한 도덕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받은 사명을 의미합니다. 공자의 천명 사상이 잘 드러납니다. 제23장 자왈 이삼자 이야위은호 오무은호이 오무행이 부려 이삼자자 시구야. 공자께서 말씀하시길 너희들은 내가 숨긴다고 생각하느냐? 나는 너희에게 숨기는 것이 없다. 나는 행함에 너희들과 함께 하지 않음이 없으니 이것이 구공자이다. 제자들이 공자가 깊은 가르침을 감추고 있다고 생각하자 공자는 자신의 모든 행동을 보여주며 가르친다고 말합니다.
진정한 가르침은 말이 아니라 삶 자체에 있다는 뜻입니다. 이삼자는 제자들을 부르는 말입니다. 은은 숨기다는 뜻입니다. 공자의 교육은 비밀스러운 지식 전수가 아니라 일상 속에서 함께 실천하며 배우는 것이었습니다. 제24장 자의사교 문행충신. 공자께서 네 가지로 가르치셨으니 문, 행, 충, 신이다. 공자 교육의 네 가지 핵심 내용입니다. 문은 학문과 문화, 행은 실천, 충은 진심, 신은 신의입니다. 지식과 실천, 내면과 관계의 덕목을 고루 강조했습니다. 문은 시서예약 등 문화적 교양, 행은 일상의 실천과 행동, 충은 자기 마음을 다하는 것, 신은 남에 대한 신의입니다. 이 네 가지는 공자 교육의 균형 잡힌 체계를 보여줍니다. 25장 자왈 성인 오부득이견지의 득견군자자 사가의 자왈 선인 오부득이견지의 득견유황자 사가의 망이위유 허이위영 야기위태 나노유항이. 공자께서 말씀하시길 성인은 내가 만나볼 수 없겠구나. 군자를 만나볼 수 있다면 괜찮겠다. 공자께서 말씀하시길 선인은 내가 만나볼 수 없겠구나. 항상됨이 있는 자를 만나볼 수 있다면 괜찮겠다. 없으면서 있는 척하고 비었으면서 찬 척하며 궁색하면서 여유 있는 척하니 항상됨이 있기 어렵겠구나. 공자는 당시 사회에서 진정한 성인이나 선인을 찾기 어렵다고 탄식하며 최소한 일관성 있는 사람이라도 만나기를 바랐습니다. 그러나 겉과 속이 다른 허위의 풍조 때문에 그마저도 어렵다고 개탄했습니다. 성인은 최고 경지의 인물, 군자는 도덕적으로 수양된 사람, 선인은 선한 사람, 유황은 항상성, 일관성을 지닌 사람입니다. 망이위유 등은 허풍과 위선을 비판한 것입니다. 제26장 자조이 불강 익불사숙. 공자께서는 낚시는 하시되 그물질은 하지 않으시고 새를 쏘되 둥지에 있는 것은 쏘지 않으셨다. 공자의 인한 마음을 보여줍니다. 물고기를 한 마리씩 낚는 것은 하되 그물로 모조리 잡지 않았고 날아다니는 새는 쏘되 둥지에 있는 새는 쏘지 않았습니다. 생명에 대한 존중과 절제를 실천했습니다. 강은 큰 그물로 물고기를 대량으로 잡는 것입니다. 익은 새를 쏘는 것, 숙은 둥지에서 쉬는 새를 의미합니다. 공자는 생명을 남획하지 않고 번식기의 동물을 해치지 않는 등 절제와 배려를 실천했습니다. 제27장 자왈 계유부지 이작지자 아무시야 다문 택기 선자의 종지 다견이식지 지지차야. 공자께서 말씀하시길 대개 알지 못하면서 지어내는 자가 있으나 나는 그렇지 않다. 많이 듣고 그 선한 것을 택하여 따르며 많이 보고 기억하니 알매 다음 가는 것이다. 공자는 자신이 타고난 지혜가 아니라 많이 듣고 보고 배운 것이라고 겸손하게 말합니다. 알지도 못하면서 지어내지 않고 겸손하게 배워서 아는 것이 차선의 방법이라는 뜻입니다. 작은 지어내다, 창작하다는 뜻입니다. 식은 기억하다, 기록하다는 의미입니다. 차는 다음가는 차선의 뜻입니다. 공자는 생이지지를 최상으로 보았고 학이지지를 그 다음으로 보았습니다. 제28장 호양난 여언 동자현 문인옥 자왈 여기진야 부력이퇴야 유아심 인결기이진 여기결야 불복이왕야. 호양은 더불어 말하기 어려운 곳인데
동자가 뵈니 문인들이 의혹했다. 공자께서 말씀하시길 그 나아감을 허락할 뿐 물러남을 허락하는 것이 아니다. 어찌 심하겠는가. 사람이 자신을 깨끗이 하여 나아오면 그 깨끗함을 허락할 뿐 그 지난 일을 보증하는 것이 아니다. 평판이 좋지 않은 고을의 아이가 공자를 찾아오자 제자들이 의아해했습니다. 공자는 누구든 잘못을 뉘우치고 배우려 온다면 받아들여야 하며 과거를 문제 삼지 않는다고 가르쳤습니다. 호양은 풍속이 좋지 않은 고을입니다. 연은 허락하다, 인정하다는 뜻입니다. 결은 깨끗하게 하다, 왕은 과거, 지난 일을 의미합니다. 공자는 과거보다 현재의 변화를 중시했습니다. 제29장 자왈 인원호제 아욕인 사인지. 공자께서 말씀하시길 인이 멀리 있겠는가. 내가 인을 하고자 하면 인이 이르는 것이다. 인은 어렵고 먼 것이 아니라 마음먹기에 달려있다는 가르침입니다. 인을 실천하려는 의지만 있으면 누구나 인에 이를 수 있습니다. 인의 실천은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이 장은 인의 실천이 의지의 문제임을 강조합니다. 어려운 조건이나 먼 목표가 아니라 지금 여기서 시작할 수 있는 것이 인입니다. 제30장 진사패문 소공지례호 공자왈 지례 공자퇴 음무마기 진지왈 오문 군자부당 군자역 당호 군취여오 위동성 위지오 맹자 군이지례 숙부지례 무마기이고 자왈 구야행 구유가 인필지지 진나라의 사패가 묻기를 소공이 예를 압니까? 공자께서 말씀하시길 예를 안다. 공자께서 물러나시자 무마기에게 읍하고 나아가게 하여 말하기를 내가 듣기에 군자는 편당하지 않는다 하는데 군자도 편당합니까? 군주가 오나라에서 아내를 취했는데 같은 성씨이므로 오맹자라 불렀습니다. 군주가 예를 안다면 누가 예를 모르겠습니까? 무마기가 이를 고하니 공자께서 말씀하시길 구공자는 다행이다. 만약 잘못이 있으면 사람들이 반드시 알게 한다. 노나라 소공이 같은 성씨인 오나라 여인과 결혼하여 예법을 어겼으나 공자는 군주를 비호하여 예를 안다고 답했습니다. 진나라 사패가 이를 비판하자 공자는 자신의 잘못을 솔직히 인정했습니다. 고대에는 동성혼이 금지되었습니다. 당은 편들다, 편당하다는 뜻입니다. 군은 만약이면 이라는 뜻입니다. 공자도 군주를 비호한 실수를 했으나 이를 지적받자 솔직히 인정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제31장 자여인가이선 필사반지 이후하지. 공자께서 사람과 함께 노래하여 잘하면 반드시 다시 하게 하시고 그런 후에 화답하셨다. 공자는 노래를 잘하는 사람이 있으면 다시 부르게 하여 즐기고 배웠습니다. 겸손하게 남의 장점을 인정하고 배우는 태도 그리고 음악을 즐기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반은 다시 하다, 되풀이하다는 뜻이고 화는 화답하다, 함께 노래하다는 의미입니다. 공자는 음악을 매우 중시했고 잘하는 사람에게서 배우기를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제32장 자왈 문마고유이냐 궁행군자 지고미지유득. 공자께서 말씀하시길 문학문은 아마도 나도 남과 같을 것이다. 몸소 군자를 행하는 것은 나는 아직 얻지 못했다. 공자는
학문적 지식은 남들과 비슷하지만 그것을 실천하여 진정한 군자가 되는 것은 아직 이루지 못했다고 겸손하게 말합니다. 지행합일의 어려움을 고백한 것입니다. 문은 문화적 학문과 지식을 의미합니다. 궁행은 몸소 실천하는 것입니다. 공자는 평생 실천을 강조했지만 완벽한 실천은 자신도 이루지 못했다고 겸손하게 고백합니다. 제33장 자왈 약성여인 지고기감 어기지 불염 회임 불권 즉가위운이에 공서화왈 정유제자 불능하랴. 공자께서 말씀하시길 성과 인이라면 내가 어찌 감히 말하겠는가. 다만 그것을 행하기를 실증내지 않고 남을 가르치기를 게을리하지 않는다면 그렇다고 말할 수 있을 뿐이다. 공서화가 말하기를 바로 이것을 제자들이 배울 수 없는 것입니다. 공자는 자신을 성인이나 인자라고 부르기를 거부하며 다만 끊임없이 노력하고 가르치는 것뿐이라고 겸손하게 말했습니다. 공서화는 그 끊임없는 노력 자체가 배우기 어렵다고 감탄했습니다. 약은 에 이르러서는 에 관해서는 이라는 뜻입니다. 억은 다만 단지라는 뜻입니다. 공자의 위대함은 완성이 아니라 끊임없는 노력에 있었습니다. 제34장 자질병 자로청도 자왈 유저 자로대왈 유지 뇌왈 도이우상하신기 자왈 구지도구에 공자께서 병이 위중하시자 자로가 기도하기를 청했다. 공자께서 말씀하시길 그런 것이 있느냐? 자로가 대답하기를 있습니다. 뇌문에 말하기를 그대를 위해 천지신명께 기도한다. 공자께서 말씀하시길 구공자의 기도는 오래되었다. 공자가 중병에 걸리자 자로가 신에게 기도하자고 청했습니다. 공자는 자신은 평생 올바르게 살아왔으니 그것이 곧 기도라고 답했습니다. 형식적 기도보다 일상의 덕행이 중요함을 보여줍니다. 도는 기도하다는 뜻입니다. 뇌는 제문, 기도문을 의미합니다. 신기는 천지의 모든 신을 뜻합니다. 공자는 평소의 덕행이 곧 기도라고 보았습니다. 제35장 자왈 사즉불손 검즉고 여기불손야 영고 공자께서 말씀하시길 사치하면 공손하지 못하고 검소하면 완고하다. 공손하지 못한 것보다는 차라리 완고한 것이 낫다. 사치와 검소 모두 극단에 이르면 문제가 있지만 둘 중 하나를 택해야 한다면 검소함이 낫다는 가르침입니다. 검소는 완고해질 수 있으나 사치는 오만으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사는 사치, 소는 공손, 검은 검소, 고는 완고함을 의미합니다. 공자는 중용을 강조했지만 부득이 한쪽을 택해야 한다면 검소를 택했습니다. 제36장 자왈 군자 탄탕탕 소인장 척척 공자께서 말씀하시길 군자는 평탄하고 넓으며 소인은 항상 근심스럽다. 군자는 마음이 평온하고 여유로우나 소인은 항상 사적인 이익을 걱정하며 불안합니다. 올바른 삶을 사는 자의 내면적 평화와 그렇지 못한 자의 불안을 대비한 것입니다. 탄탕탕은 평탄하고 넓고 여유로운 모습, 장척척은 항상 근심하고 걱정하는 모습을 형용합니다. 군자는 도를 따르기에 마음이 편안하고 소인은 욕심과 두려움으로 불안합니다. 제37장
자온이려 위불맹공이한 공자께서는 온화하면서도 엄격하고 위엄이 있으면서도 사납지 않으며 공손하면서도 편안하셨다. 공자의 인격적 균형을 보여주는 묘사입니다. 온화함과 엄격함, 위엄과 온화함, 공손함과 자연스러움이 조화를 이루었습니다. 대립되는 덕목들의 완벽한 균형이 공자의 모습이었습니다. 오는 온화함, 려는 엄격함, 위는 위엄, 맹은 사나움, 공은 공손함, 안은 편안함을 의미합니다. 공자는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는 중용의 인격을 체현했습니다.